안녕하세요. 네, 김정아TV 김정아입니다. 네, 지난 실시간 영상 너무 창피해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월북한 탈북자 책임론 문제를 방송하려고 합니다. 월북한 탈북자 문제를 넣고 꼭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책임론을 따지죠. 그 문제와 지금 함께 또 다뤄야 될 문제가 탈북민 한국 정착에서 이겨야 할 3가지 조건라는 2가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북한 탈북자 문제를 놓고 책임론이 상당히 심각하죠. 과연 경찰의 책임이냐, 통일부의 책임이냐. 평상시 일반적으로 탈북민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가 꼭 일이 터지면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 문제를 따지더라고요. 먼저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국정원 기관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첫째로 국정원은 탈북민으로서 신분이 정확한지 대한민국에 해를 입힐 스파이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당연한 신원 정립 기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들은 꼭 필요한 단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인권 문제를 연결을 해서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그 조사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그 조사는 같은 탈북민으로서 탈북민으로 위정해온 간첩을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탈북민이지만 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받고 나옵니다. 임시주민등록증을 제가 잠시 영상에 올리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임시주민등록증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없애지 않고 지금 평생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시주민등록증을 제일 처음 받고 나와서 한 일주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진짜 주민등록증으로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나온 이후에 탈북민들이 또 누구의 관리를 받는가? 통일부 예산으로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면서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하나센터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들. 그러한 하나센터들을 통해서 현직,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이론상으로 그냥 이렇게 자료들만 보고 그들이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면 각 사는 지역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정착 지원을 다시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 관리 받는 게 한 2년 정도고 2년 이후 최대한 5년까지인데 2년까지가 제가 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탈북민들을 하나원 나온 다음에 이들을 또 관리하는 부분이 누구냐? 바로 한국 정착 5년까지, 5년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경찰서가 보호를 하는 이런 보호. 그게 지금 경찰서들마다 있는 보안계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럼 뭐 하냐? 계속 보호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와서 지금 경찰서도 지금 정책이 바뀐 게 2019년 작년에 저도 저희 담당 그런 경찰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앞으로 신변보호를 계속 해줘야 받겠냐 아니면 안 받겠냐를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걸 왜 사인을 하냐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랬더니 이거 이제는 본인 승인 없이는 5년이 지난 탈북자부터는 본인 승인 없이는 이거 지금 거부하는 분들은 못 해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래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생각보다 정착을 오히려 잘한 분들이 오히려 더 요청을 한답니다.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정착을 잘 못한 분들이 오히려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계속 관리도 해주고 계속 이차게 관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거꾸로 정착을 오히려 더 잘한 사람들이 더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사인을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월북한 그 김씨 문제를 놓고 지금 과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 가불론박이 나오는데 통일부 잘못이냐 경찰서 잘못이냐, 지금 신고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은 담당 경찰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찰분들, 보안계 경찰분들은 상당히 탈북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이런 문제 터질 때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전체를 다 매도하지 마십시오. 일부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본인이 거부를 하면 경찰들도 뭐 들어가서 가택을 뭐 침입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본인의 동의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휴대폰을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경찰들한테 많은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을 일을 안 한다고 질책하는 거는 뭔가 또 그게 모순점이 아닌가요? 언론들에서 경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제한이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함께 들고 나와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논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리보다도 더 책임적인 정착 활동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본인이 거부를 했다? 방법이 없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통일부나 경찰서 모두가, 경찰서는 적은 인력으로 그들을 관찰은 하지만 경찰들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경찰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인원이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 오히려 신변보호관들이 뭐 탈북민 성폭행 했다더라, 신변보호관들이 오히려 탈북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더라, 이러한 한두 건의 기사 때문에 그 수많은 경찰 보호관 분들이 다 힘을 잃을까봐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힘을 잃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겠어요? 탈북민들에게 옵니다. 남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탈북민 본인들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경찰서들, 지금 각 경찰서들에서 탈북민들에게 부업지까지도 다 제공을 해서 그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되게끔 이렇게 도와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슈 하나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가 왜 이것을 본인에게 달렸다고 하냐, 제가 이번 이슈하고 함께 연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 때 이겨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천하의 신이 내려와서 관리를 해도 그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트라우마를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총살부터 시작해서 뭐 폭행,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한국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정말 욕지거리들, 핍박, 착취, 별의별 걸 다 받았어요. 그걸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더니 이젠 중국이 뭘 합니까? 이제 목숨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렇게 핍박을 해서 겨우 거기서 또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이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통일부 정책이라는 거죠. 통일부 탈북민 정책에 그들이 요청을 하면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남북하나재단의 그러한 시스템보다도 요청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하나원에 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원에 많은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하나원 안에서의 심리치료가 됐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냐? 나와서도 그들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엄청난 트라우마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강제북송 끌려가는 악몽을 꾼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어떤 탈북민은 1년에 한두 번이면 적게 꾸는 거네요.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꾸는데 라고 말하는 탈북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본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서 스스로 개척을 하고 일어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대한민국 정착 혼자 못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가족이라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환경을 어찌 보면 탈북민 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과거 지금 탈북한 탈북민들 한번 쭉 보십시오. 가족이 있었나요, 한국에? 임지영과 이번에 탈북한 김모씨, 이 두 사람 모두 한국에 현재 가족이 없는 혈혈독신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지금 넘어간 김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라우마에서 그가 겪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과거 청각장애로 북한에서 살던 그 과거형을 그가 이겨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귀의 청각을 다시 찾은 계기가 오히려 그 과거의 문제를 계속 더 기억을 떠올리게 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이 이겨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문제, 스스로 한국 정착에 대한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도 있고 20대 혈기에 정말 아직 사리 분단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그러한 사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가족. 청각을 다시 찾았을 때 가족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 청각을 찾은 걸 누구보다도 자기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은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만 자기가 청각이 잃었을 때 북한 안에서 자기를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에 월북한 김씨의 가장 근본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을 잘 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월북하는 탈북민들은 1%도 안 되는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들 때문에 탈북민 전체가 매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에 이어서 월북한 김씨 문제를 최대한 빨리 다루고 싶었지만 통일부에서 진행된 감사 문제라든가 다양한 또 제가 진행하는 상반기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 시달려서 어제 너무 급해서 편집할 시간을 없어가지고 너무 급해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올렸는데 그런 낭패를 받고요. 네, 다시 재편집하는 영상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김씨 관련해서 이런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이슈를 다룰 때 한 번은 다시 더 고민하고 지켜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